아니 나 얼굴 말고 이제 배를 좀 찍어줘. 왜냐면 제가 그 죽음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배가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나 굉장히 배가 많이 들어갔어. 너 옆에서 볼래? 어때? 힘 안 줬다? 힘 안 줬어요?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대왕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는 오늘 저기 거의 뭘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막 갈라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철규 의원에 관한 얘기. 이철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라디오에서 뭐 어대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는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그걸 예.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그거는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주장이고 현상이다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어떤 언론에서의 네. 그 보도 네. 그게 이제 며칠 만에 이제 그 보도가 내려졌다고 그러셨는데 곧바로 내려진 것 같은 하루 사이에 네. 아마 그게 내려진 어떤 것 내용의 보도였습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네. 후보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우리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볼 때 예측할 때 네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저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신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런 분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자문그룹이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입니까? 명백한 오보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또 고약하게 뭐 이제 그 자꾸만 이제 유난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소재로 악용이 되고 있어요. 아, 한동훈은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의 그 이렇게 쌓여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려고. 공격하는 소재로 이것도 기사가 삭제됐잖아요. 예, 삭제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삭제된 기사가 있긴 한데 한 전 위원장 장인이 네.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장인까지 등장을 하셨어요. 그것도 100% 오보입니다. 진중권 같은 경우는 무슨 자문그룹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중권이 직접 회복을 썼어요. 뭐라고? 그런 자문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런 거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다 뭐 이러면서 우리 그 박상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채널로 자주 나오시는 분이 박상수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 편의로 알고 있지. 이 사람은 학폭 전문 변호사였는데 네. 이제 영입이 되자마자 한 위두훈이 카페에 가입했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박상수 변호사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두훈이 카페 가입 사건 때문에 마치 무슨 한동훈 팬클럽인 것처럼 그렇지, 좌파들이 난리를 한번 쳤지. 근데 박상수 변호사가 위두훈이 팬클럽에 가입한 이유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내가 거기다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었던 거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 근데 그때는 보수들이 다 박상수 변호사의 말을 믿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싫어지는 보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박상수 변호사 옛날에 위두훈이 때 그거를 또 그 좌파들의 그 프레임을 들고 와갖고 얘도 한바다 이렇게 지금 몰기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아니 위두훈이 근데 가입하면 어때서 그래? 얘네들 뭐 김어준 유튜브 나가고 그런 애들이 무슨 천진데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 왜 저게 아니 위두훈이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는 입장은 이제 자기를 친한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거지. 자기를 영입한 건 이철규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그거를 진작 좀 얘기해 주지. 내가 지금 아까 제가 그 페이스북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박상수 변호사님 안 봐. 봤어. 이제 봤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 거야. 왜 이래? 근데 어쨌든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은 이제 검수완박하고 싸울 때 그 진정성 우리 빨대양 식구들이 많이 맞아, 이제 맞아. 보고 방송이랑 감동했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이거를 되돌리고 네. 싶다. 이게 이 사람의 정치 동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가 최근에 총선 백서 한동훈은 보수의 미래인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막 교보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오고 있는데 보수 정파의 기성 정치인과 유명 유튜버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패배 책임자로 지목하고 그를 향한 비난 행렬을 이어갔지만 한동훈의 대중적 인기는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하면서 한동훈
죽이기와 한동훈 신드롬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동훈을 무너뜨리는 게 보수 재집권과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패배한 집구석이 다 이렇게 남 탓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지. 아니 근데 나는 이 박상현 여사가 후보였잖아요. 네. 근데 후보로서 느끼는 마음을 네. 총선 백세 형태로 자기는 박상수의 총선 백세를 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철규가 한 말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든 게 이거예요. 이철규 뭐 친윤의 대표적인 분인데, 그러니까 친윤이라면 저기 어떤 말을 해도 한동훈 위원장을 좀 디스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데 뭐라 했냐면 우리 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큰 수혜를 받았다. 제일로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 맞고요. 사실 이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고요. 이 갈등설이야 또는 그다음에 이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친윤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다. 난 불편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블로그 이런 걸도 썼었어요. 그때 뭐 윤 대통령 겁나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지금도 뭐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윤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한 좌천에서 벗어나서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쓰면서 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동의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상대방을 이렇게 뭐 중간 간부에 불과하다. 사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가진 상징성이 되게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어제 어벤져스 네. 분위기로는 네, 뭐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에 대해서 좀 받아들인다 이런 분위기던데요? 뭐 예전처럼 뭐 같이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못할지라도 뭐 그냥 당대표와 뭐 이렇게 뭐 대통령으로서 뭐 그냥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만 돼도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엊그제 그 당 지지율 그 당대표 지지율 보니까 놀랍게도 유승민이 2등이더라고.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1등이에요.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29%. 6월 17일 발표한 거 보니까 유승민이 29%구나. 그리고 전 국민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주당까지 포함한 건데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을 한정하면 59%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다음 여기서 유승민은 얼마인 줄 알아? 6%. 그러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힘 정작 자기 당에서는 지지를 못 받고 민주당 역선택만 되게 막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막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이 사람은.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거고. 다음 뉴스는 좀 신선한 뉴스입니다. 이거는 그 유시민 있지 않습니까? 유촉새라고도 불리는 그리고 이제 되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네. 돈 벌면 안 되는 네. 돈 버는 세상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강남에 집 사서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우리 유시민 씨. 그쵸.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렇게 계속 그 불법 사찰의 그런 뭐 계좌를 뒤졌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굉장히 저질이야.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검사로서 조국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엎어치려고 한동훈 검사장이 계속 뒤졌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계좌를 뒤졌다고 하는데 원래 계좌를 뒤지면 6개월 안에 연락이 와요. 근데 그쵸. 근데 너 그게 계좌 이제 맞다, 이렇게. 근데 6개월 안에 알려주지 말라고 이제 수사기관 요청하면은 6개월을 또 연장을 해. 그래갖고 1년 정도 이제 기간 동안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유시민한테 계속 증거를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수사기관 내서 너한테 통보가 왔을 텐데 증거를 내라. 못 내지. 낼 수가 있나? 낸 적 못 냈지라고 얘가 사과를 했어. 근데 절절한 사과를 했어. 좌파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좀 불리하면 사과하면서 빠져나가려 했는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난 좋은 게 그거예요. 바로 고소했잖아. 바로 민사고소에 민사고소. 민사고소를 얼마 한 줄 아십니까? 5억 원을 했어. 5억 원을.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어떤 시민단체가 형사고소를 했죠. 형사고발했죠. 형사고발했죠. 그래서 형사고발이 먼저 나왔어요. 왜냐면 형사고발이 먼저 나와야 민사가 이제 시정이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얼마나 하냐. 1심에서 500만 원 나왔어요. 유시민은 1심이 때 500만 원 맞고 나서 이 정신을 못 차리지. 사과를 철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는 뭐 너도 잘못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심도 500만 원 나오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이 됐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이게 의도가 저열하다고. 그러니까 그치. 아니 자기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2020년 초에 한 말 네. 기억나십니까? 그 이동재 기자와의 그 녹취에서 유시민한테 관심 없다. 걔 이미 걔는 뭐 끈떨어진 애 아니냐.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왜 자기 계좌를 뒤져? 아, 뜨는 애는 맞습니다. 형사에서 500은 작은 돈이 아니고 저 네. 민사로 넘어가면 액수가 엄청 커집니다. 서민 교수님이 아까 500이라고 하면서 아니 윤미향이 나를 고발한 것도 500인데 이거 너무하지 않냐 해서 내가 말해줬어. 교수님은 민사고 이건 형사기 때문에 이게 훨씬 큰 거다. 그래도 형사에서 500이면 민사로 가는 순간 단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나는 나중에 일반인이잖아. 교수님 무슨 일반인이야? 아니, 그거지. 윤미향 나는 동료 시민, 교수님은 극우 시민. 나 근데 진짜 나는 억울하단 말이야. 어쨌든 나 윤미향한테 500은커녕 돈 못 주니까. 그럼 변호사한테 그렇게 5천원 알아요. 줄지언정 그렇게 윤명에 알아요. 네. 500은 못 주지.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계속 뭐 항소 상고하는 애들은 올라가서 형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부채꼴로 쫙. 왜냐하면 저런 애들이 질질이 불량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자기 잘못한 거 인정도 그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한테 2심에선 더블 1000이 되고 대법원 20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렇게 맞아. 함으로써 맞아. 좀 형을 그러니까 좀 항소나 그러니까 사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너무 많아. 댓글 보면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날조 선동으로 작살 내려고 한 대가가 고작 수백만 원 벌금형이면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새끼는 이 500만 원 벌금보다 그렇게 검찰이 조작했다고 개소리해서 받은 슈퍼챗이 내가 보기엔 10배도 넘어.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딱히 증거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말 뭘 하나 엎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래서 마치 조국 사태에 무슨 부당한 외압이 개입된 것처럼 했고 이걸로 인해서 더 무서운 거는 걔 딸들은 이걸 절실히 이걸 믿고 한동훈에게 이창 과외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나쁜 놈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얘가 이런 거짓말 하기 시작한 게 어디서 했냐면 알릴레오라고 그래. 조회수가 몇십만. 그러니까 그런 데서 했는데. 알릴레오에 그거 거기서 슈퍼챗 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그냥 이거 조직 범죄로 묶자. 아니 저 같은 경우 윤미향을 제가 얘기한 거는 한 몇천 명이 보는 블로그에 쓴 거 갖고 고소하고 앉았는데 저 145만 명이면은 그에 걸맞는 진짜 매독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고소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는데 반면에 우리 김정숙의 그치. 배현진 의원 고소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그냥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그런 치사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다른 지지자들한테 김정숙이 고소하는 거 봐서는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그래 뭐 드디어 우리가 반격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문재인 청와대와 그 김정숙 걔네들이 고소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졌어. 그러니까. 이긴 적이 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그 김정숙 같은 사람, 김정숙이 특히 체급이 크잖아요. 그런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팩트가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유시민은 이 계좌 뒤진 거를 얘기할 때 증거 없이 했잖아. 배현진 의원은 그 대한항공한테, 아까 문체부한테 받은 자료를 그렇지. 가지고 고소를 했고요. 거기 다 있어. 거기. 아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그거에 네. 대해서 뭐라고 자기 의견을 달았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비행기 기름보다 더 먹었다 이렇게 그렇지.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쿨하게 팩트만 얘기하고 관광 아니 초청을 네가 스스로 했으면 이건 관광이 맞잖아요. 그렇지. 저렇게 안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처럼 진짜 뭐 나름대로 그 공직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명예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장으로서 명예훼손당하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영이 안 서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정숙은 대체 무슨 명예가 있냐고. 김정숙 정말 김정숙은 이럴 때 고소해. 나는 뭐 예를 들면 김정숙은 불고기를 22분 이상 못 먹는다. 그럴 때 고소하라고. 뭐 안 그렇겠지만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 4억 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김정숙의 셀프 초청이 맞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김정숙 이정배 의원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그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검찰에서 뭐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김정숙 잘했어. 어차피 너에 대한 수사는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그냥 병합 될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병합된답니다. 그걸 알고 어차피 수사 들어갈 거니까 지도 살짝 고소 얹어갖고 그냥 언론 플레이 그렇지. 한번 하자 왜냐면 이런 거구나. 고소만 당하면은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자기도 뭔가 하면서 어차피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유사 사건은 다 병합 심사 심리가 되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연이 그냥 수 썼네. 그런데 고소하면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원래 생각을 고소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거든요. 이 직접 고소한 거죠. 그러면 경찰서에 한번 출두했다는 건데 양산 경찰서에 갔을까? 대리인이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변호사. 그러면 변호사가 해줄 수도 있구나. 그게 낫겠다. 왜냐하면 경찰서가 좁아.
영상이 너무 좁아. 고소인 조사 뭐 1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경찰들이 거기 있는 애들이 산소 부족이 되시. 어쨌든 자 그래서